12월부터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대출금리가 인하됩니다. 주식시장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직접 자금 조달 실적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개성공단 현장 시찰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김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다시 2040포인트 선을 회복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황이 어떻던가요? 네, 24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4% 오른 2046.6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중국의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로 하락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하락한 채 출발했습니다. 장 중반까지 기관의 매도 폭이 커지며 지수는 약세를 보였지만 장 후반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더해 개인의 매수까지 더해지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1,023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40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개인도 222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기관은 투신이 1,271억 원어치를 내다 판 것을 포함해 1,333억 원어치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와 종이목재, 의료정밀, 화학이 올랐고 전기가스업과 운송장비, 비금속 광물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이 2.43% 올랐고 KB금융과 SK하이닉스, LG화학, 신한지주가 상승했습니다. 오전에 약세를 보이던 삼성전자도 반등에 성공하며 0.49% 올랐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한국전력은 하락했습니다. 또 대한항공이 실적 악화에도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며 5.01% 올랐고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한 현대글로비스도 8%, LG생활건강도 6% 넘게 뛰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8% 오른 531.0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포스코 ICT와 메디톡스, GS홈쇼핑이 상승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의견 충격을 딛고 나흘 만에 드디어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SK하이닉스의 움직임 어떻던가요? 네, SK하이닉스는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85% 오른 33,1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외국계 증권사인 모건 스탠리의 매도 의견 여파로 21일부터 사흘간 주가가 6.07% 내렸지만 우리가 과도하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이날 35일 연속 SK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 20일 한국전략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해 중국 우시 공장 화재에 따른 PC 디램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 기대로 주가가 크게 뛰었다며 하지만 우시 공장이 정상화되면 디램 가격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 주가는 더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과 함께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그러나 모건 스탠리의 분석이 과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이 하락할 수는 있지만 밸류에이션을 흔들 수준은 아닌데다 내년 실적을 고려할 때 향후 주가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해당 증권사의 SK하이닉스 담당 연구원의 의견과 분석이 들어간 보고서라기보다는 한국 시장에 대한 매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동안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에 대해 갖고 있던 트라우마가 단기간 주가에 반영된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융권에서의 경남 기업의 자금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물론 이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시장 평가에 경남 기업의 해명에 하락하던 주가가 상승 반전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경남 기업은 전날보다 1.61% 오른 4,410원에 마감하며 나흘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경남 기업은 지난달 30일 만기가 도래한 188억 원 규모의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을 이달 11일에서야 결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신용평가사들은 경남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동양 사태 이후 기업 유동성에 대한 시장 여론이 매우 민감해졌다는 점을 고려한 회사 측은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남 기업은 올 연말까지 총 3천억 원에 달하는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차입금 상환 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기업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금 사정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연말까지 충분히 자금 확보가 가능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구경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2월부터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대출금리가 인하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국민카드 등 카드사와 현대캐피탈 등 캐피탈사에 늦어도 12월부터 금리를 대폭 내리라고 지도했습니다. 카드사 등은 대출금리 모범규준 이행계획서에서 자사 내규에 반영하겠다는 정도만 언급하고 금리 인하폭은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모범 규준을 준수한다면 대출금리가 0.5%에서 최대 2%까지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감원은 카드사 등이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일 경우 대출금리 원가를 전면 조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여신금융협회 등을 통해 강력 지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주식시장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직접 자금 조달 실적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완종 민주당 의원이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장 기업들은 올해 1월에서 8월 기업 공개와 유상증자로 1조 9,726억 원을 조달했으며 이는 2011년 1월에서 8월 기간 동안 자금 조달 금액보다 71% 감소한 것입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기업 공개 규모는 2011년 1조 2,292억 원에서 올해 16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기업 공개와 유상증자 건수도 2011년 145건에서 2012년 80건으로 급감한 데 이어 올해 1월에서 8월 55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의원은 주식시장의 시총 규모와 비교해 기업 자금 조달 규모가 현격히 줄어들었다며 한국거래소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집약도와 민간기업 R&D 투자의 GDP 대비 비율 항목에서 각각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직전 조사 시기인 2011년에는 두 항목 모두 4위를 기록했으며 정부의 민간 R&D 보조금과 조세 지원 규모의 GDP 대비 비율은 4위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전체 R&D 투자 비중이 4.03%를 기록했으며 1위 이스라엘과 차이가 0.35%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민간 R&D 투자의 GDP 대비 비중은 3.09%로 이스라엘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개성공단 현장 시찰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30일 현장 방문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으며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의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외통위와 협의해 방문 일정과 북측 인사와의 면담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한 뒤 북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을 가는 목적이 현지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면서 예정대로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과 검찰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대웅제약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이 오늘 오전 대웅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웅제약은 제품 판촉을 위해 의료기관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사 착수 경위와 리베이트 제공 규모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의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지휘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일부 사원이 개인적인 차원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회사 차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거주지를 옮긴 이동자 수가 26년여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4.1 부동산 대책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6월 말 종료되면서 주택거래가 급감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거주지 이동자는 48만 6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9,000명 줄었으며 이는 1987년 1월 46만 8천 명 이래 26년 8개월 만에 인구 이동이 가장 적은 것입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말하는 인구 이동률은 0.96%로 해당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4.1 부동산 대책에 담긴 취득세 감면 조치가 6월 말 종료되면서 8.28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주택 거래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신한은행이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고객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내용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신한은행에 이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금융부 박혜욱 기자로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정치인 계좌의 불법 조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관계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금융당국이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불법 조회를 했는지 여부는 조사가 끝나면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개 은행이 유력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신한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후폭풍을 몰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한은행 내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불법 조회가 사실로 판명되더라도 특정 정치인이 아닌 일반 고객에 한정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1일만 해도 한 시중은행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다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논란의 불씨가 좀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무슨 일인가요? 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일개 은행이 정치인을 대상으로 계좌 불법 조회를 실제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논점이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10년 라흥찬 전 신한금융회장과 신사훈 전 사장, 이백순 전 행장관 고소고발을 주고받으며 결국 동반 퇴진한 사건, 신한 사태죠. 이번 불법 조회 논란은 신한 사태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에서 물러난 신한금융 전직 고위 인사들이 한동훈 회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 조직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 신한 사태 재판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 당사자 간 물밑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달 18일 최종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변수를 만들어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신한금융그룹 차기 회장 선임 이슈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신한금융은 오는 11월 말부터 차기 회장 논의를 시작하는데요. 벌써부터 차천으로 신한금융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 현재 회장인 한 회장의 체제에 흠집을 내 연임을 저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조직 문화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직 내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벌써부터 조직 내에 확인되지 않은 루머도 나돌고 있는데요. 정보 제공자가 어느 쪽인지 충분히 짐작한다는 것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의 한 관계자는 신한금융의 문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사불란한 군대식 문화라며 라 전 회장과 신 전 사장 모두 지금의 신한금융을 만든 장본인으로서 그들을 추종하는 각기 다른 세력들이 금융그룹에 남아있어 개파간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신한은행 내부의 집안 싸움에 그치지 않고 이게 외부 정치권으로까지 불똥이 튀는 양상이라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위험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태 추이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부의 박혜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로봇의 모든 것을 주제로 로보월드 2013을 개최합니다. 전시회에는 150개 기관이 450개 부스를 설치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용 로봇 부품 등을 전시합니다. 의류 로봇관, 국방 로봇관, 3D 프린터관 등 전문관도 마련됐습니다. 오늘 개막식에서는 1.5m, 49kg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시범이 진행됐습니다. 테마형 홍보관 로봇TV에서는 수술 로봇, 폭발물 처리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연말 출시를 앞둔 프리미엄 대형 세단인 신형 제네시스를 공개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경기도 화성시 남양연구소에서 미디어 사전 설명회를 열고 신형 제네시스의 디자인과 주행 성능 등을 소개했습니다. 신형 제네시스 디자인에는 플루이드 스컬프처 2.0이 처음 적용됐습니다. 흐르는 듯 부드러운 선과 강인한 외관을 조화시켜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을 한 단계 발전시킨 컨셉으로 간결한 절제미가 특징입니다. 내부는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원칙을 적용해 운전자가 차량의 각종 기능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차체 구조를 개선하고 강성을 강화해 충돌 성능을 향상시킨 것도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4의 변형 제품인 갤럭시 S4 미니가 다음 달 중 미국에서 출시됩니다. 갤럭시 S4 미니는 4.3인치 화면으로 5인치 갤럭시 S4보다 작지만 경쟁사인 애플의 최신 제품 아이폰 5보다는 큽니다. 가격은 2년 약정에 $10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며 AT&T와 스프린트 등 통신사업자를 통해 판매될 예정입니다. 갤럭시 S4 미니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최근 출시된 스마트워치 갤럭시 기어와도 호환됩니다. 동부건설이 서울 동자동 오피스 빌딩 지분 매각으로 3천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확보합니다. 동부건설은 칸서스 자산운용과 오피스 빌딩을 총 3,616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매각으로 동부건설은 오피스 빌딩 공사 미수금과 지분 투자액 등 2,928억 원의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동부건설은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오피스 빌딩 지분을 담보로 주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600억 원 규모 3호 사채를 우선 갚기로 했습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자산 처분으로 유입된 자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재무 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